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한국지리 3-2단원 계절 변화와 국지 기후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내용은 크게 사계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식생과 토양과 관련된 내용도 배웠습니다. 단독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그리고 기후에 따른 우리 인간 생활 모습도 같이 배웠고요. 그리고 국지기후 현상에 대해서는 도시에 나타나는 열섬, 도시사막과 같은 도시기후 현상, 그리고 분지에서 나타나는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8문제, 쌤 교재에 나와 있는 쪽수는 52쪽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8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교육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밑줄 그어져 있는 어떤 기후 현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봄의 꽃샘 추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기 볼게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난다. 이거 틀렸죠. 꽃샘 추위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봄에 반짝 추운 현상이 꽃샘 추위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높새 바람이 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2번에 보면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영서 지방에서 부는 강한 북서풍, 이거 틀린 거죠. 자, 높새 바람은 시베리아 기단 아니고 어느 기단에서 불어오는 거야? 오호츠크 기단, 맞지?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해지는 바람, 이게 높새 바람이죠. 근데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했고 또 북서풍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장마전선에 밑줄 그어져 있고, 자, 3번 보기 보시면 한대기단과 열대기단이 만나 정체되어 형성된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장마전선은, 자, 한대기단 역할을 하는 게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그해 기단, 글씨가 좀 별로 안 이쁘네. 자, 그 다음에 혈태기단은, 자, 북태평양 기단이죠. 이 두 기단이 만나는 경계선이 장마전선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4번 봅니다. 자, 한여름에 소나기에 밑줄 그어져 있고,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라고 했죠. 이게 틀린 거죠.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가 아니고 무슨성 강수? 대류성 강수죠. 대류성 강수.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겨울을 보시면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린다. 북동 기류라는 건 북동풍이잖아요. 북동풍. 그러면 북동풍의 바람바지 사면이 되는 쪽에서 눈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충청 호남 서해안 이게 아닌 거지? 그러면 자, 북동 기류에 의해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곳은 동해안의 영동 지방이죠.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각도가 잘 맞지? 자, 2번 볼게. 다음은 기후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광주의 3월 기온 분포네요. 3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7일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 자, 3월 7일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3월에 봄인데 갑자기 추운 현상.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꽃샘추위죠. 꽃샘추위. 자, 그래서 꽃샘 추위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자, 가비조각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 을에, 자, 열대이동성 저기압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죠? 태풍을 의미하죠. 태풍. 자, 그리고 병에, 자,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이 나타났다. 자, 요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높새바람이죠. 높새바람 말고도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정에 전선을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었다. 자, 요런 상황이 언제냐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을 때 수비나 남서기류가 유입되면 장마철에 특히 비 오는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 무예,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강하게 영향을 주면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더위를 몰고 오는 기단이죠. 그래서 무더위 혹은 폭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각도를 잘 맞추고. 자, 다음은 가나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전통 가옥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고르라 했어요. 자, 먼저 가는, 자, 여기 교사의 말에 보면 붓두막을 넓혀 방처럼 사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주간에 대한 설명이죠. 정주간. 그래서 정주간은 부엌하고 따로 벽이 없어서 가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다가 방은 또 두 줄로 배치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 추운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 지역이 북부 지역, 관북 지역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북 지역에 자, 전통 가옥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나는 보니까 온돌이 부분적으로만 설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다 이 소리고, 그리고 여름이 무덥기 때문에 대청마루와 같은 상방을 만들었다. 이 상방이 있는 곳이 제주도죠. 온돌도 없고. 자, 그래서 제주도와 관련된 특징을 모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 최난의 평균 기온은 높고 무상일수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니까 많다가 돼야 되겠지, 제주도가. 그리고 연교차는 겨울에 따뜻하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답은 B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지도에 표시된 가마 지역의 식생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는 여기가 뭐 백두산, 뭐 개마고원 쪽인데, 자, 가에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틀린 거죠. 정답은 바로 1번. 그래서 식생의 수직 분포가 다양하려면, 자, 따뜻한 곳에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죠. 왜냐하면 따뜻한 곳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난대림이 자라고, 거기서 해발 고도가 더 올라가면 온대림, 또 더 올라가면 냉대림, 이렇게 해발 고도에 따라서 모든 나무 종류가 다 등장하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추운 지역이니까 이미 바닥부터 냉대림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대림이나 난대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2번 볼게. 자, 가다 마로 갈수록 냉대림이 나타나는 고도가 높아진다. 왜? 따뜻해지니까 가다 마로 갈수록. 맞고. 그다음에 3번에 나의 해안 저지대에는 난대림이 분포한다. 나가 지금 울릉도인데 울릉도는 겨울이 0도 이상이잖아. 그러면 난대림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물론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해안 저지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다가 여기 소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잖아. 그래서 고지대에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침nhập 수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그 다음 5번에 자, 나와 마의 고도가 낮은 곳에는 상록 화렵수가 분포한다. 상록 화렵수가 이렇게 난대림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당연히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은 여기도 0도 이상이니까 마, 나도 모두 다 난대림이 자란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종이를 교체하고요. 자, 우리 교재는 53쪽에 있는 또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도시기후의 특성에 대한 학습 노트 일부이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시에는 주변 농촌과 구별되는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 어떤 도시에 나타나는 기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시의 중심부는 지표면에 대부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그러면 덥다 이 소리네. 맞지? 농촌보다 도시가 더 덥다. 그러니까 열섬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열섬 현상 지금 설명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빌딩과 지표에 흡수된 복사 에너지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열섬 현상 계속 설명하고 있네. 여름에는 열대 현상이 발생시키기도 한다. 자, 기억 니은까지 지금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자, 기온 상승의 완화 방안으로는 자, 옥상화, 녹화, 바람길 조성 사업이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나무는 자, 기온 상승, 특히 낮에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면 자, 빌딩 숲에 갇혀져 있는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자, 요거 기억이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열대야와 관련된 자, 니은을 보시면 열대야의 발생 일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도시가 기온이 상승하니까 여름에 열대야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반면 주변 농촌은 포장 면적이 좁고
경작지와 녹지의 면적이 넓어 기온의 상승폭이 도시에 비해 작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는 주변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고, 이게 열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열섬 현상을 좀 설명하는 거죠. 디귿이 정확하게. 자, 그러면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자, 디귿과 같은 특징은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겨울하고 여름 비교하면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 열섬 현상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도시의 인공열 배출이죠. 그러면 인공열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겨울이죠. 우리가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이 지금 틀린 거고요. 그다음 리을에 자, 상대 습도는 주변 도시 중심부는 농촌보다 상대 습도는 낮다고 했어요. 자, 요런 현상 우리가 도시 사막화 이렇게 배웠죠. 도시 사막화. 습도가 낮다 이 뜻이야. 도시가 사막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자, 리을의 원인은 포장 면적 증가로 인한 빗물의 지표 유출량 증가이다. 자, 요거 맞는 거죠. 자, 비가 오게 되면 자, 요 포장 면적이라는 거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 맞지?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지표면에 저장되는 물의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자, 빗물이 지표로 유출되는 양은 증가하니까 지표로 유출되는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흡수되지 못하고 다 그냥 하천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금방 메말라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기역, 니은, 리을. 자, 몇 번이야? 3번이죠, 3번. 자, 이렇게 5번도 풀어봤고요.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자, 잘 맞춰서. 자, 다음 자료는 무슨 하천에 가나 시기 수위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를 보니까 뭐 숲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 상태의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인공 피복의 구성 비율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어떻다? 도시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비가 왔을 때 자, A와 B의 자, 하천 수위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A는 비가 오자마자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잖아요. 이런 상태는 자, 빗물이 지표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모조리 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자, 아무래도 인공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의 지표가 저장할 수 없죠. 그러면 다 하천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하천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나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B는 천천히 빗물이 유출되는, 자, B는 가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A는 나시기, B는 가시기. 우리 이렇게 찾았잖아. 자, 기억이 맞고. 그다음 니은에 최고 수위 도달 시간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빠르다. 최고 수위 도달 시간은 요거 좀 나시기가 훨씬 빠른 거잖아. 그래서 지금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빠르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자, 그다음 디귿에 하천 주변 지표면의 평균 투수율. 자, 평균 투수율이라는 건 지표가 물을 흡수하는 비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시기의 평균 투수율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높다. 가시기가 흡수를 더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투수율은 지표로 투가 되는 비율 이런 뜻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이해하기 더 편할 거예요. 흡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풀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다음 리을에 자, 녹지가 늘어나면 하천 수위는 대체로 B에서 A로 변하는 게 아니고 A에서 B로 가야지. 자, 하천 최고 수위 도달 시간은 좀 늘어나고 최고 수위도 좀 낮아지니까. 자,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6번 같이 풀어봤고. 자,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잘 맞춰서.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 노트이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먼저 자, 기억에 밑줄 그어놓은 거 보니까 기온 역전 현상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은 자, 여기도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 자, 원래는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자, 특히 분지 같은 곳에는 밤에서 새벽 사이에
냉기류가 바닥에 모이면서 오히려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기온 역전 현상. 기억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에 잘 나타난다. 이게 맞는 거죠. 일교차가 커야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니까 냉기류가 모이기 좋아요.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은 냉기류가 흩어지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되기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맑은 날에는 일교차가 커요. 맞지? 그래서 맑은 날에 역전 현상이 잘 생기고, 낮에는 햇볕이 지표면을 달구고 있으니까 역전 현상이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밤에서 새벽 사이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자, 니은으로 인해 안개가 발생한다. 역전층이 자, 잠깐만. 자, 발음이 꼬였어. 자, 역전층이 혼자 이렇게 하니까 발음하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선생님이 치열도 고르지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발음이 많이 세요. 혀도 좀 짧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다시. 자, 니은에, 자,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자, 이걸로 인해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역전층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냉기류가 바닥에 깔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지표면 주변에서 수증기가 응결해버려요. 그러면, 자, 그게 우리 눈에는 안개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이 맞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도시기후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자, 포장된 지표 면적이 도시가 넓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5번이나 6번 문제도 했었잖아. 그래서 포장된 지표 면적이 넓으면 지표면이 빗물 같은 걸 저장할 수가 없죠. 수분을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메마르죠. 빨리 건조해지죠. 그래서 디귿 보시면, 디귿으로 인해 도시는 주변 농적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이게 틀린 거죠. 건조해져야 되니까 낮다 돼야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리을에, 자, 도시 지역의 기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 리을 보시면 바람길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사업 등이 있다. 요거 열섬을 완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이 맞지. 그러면 답은 기억, 리을 4번이죠. 아, 7번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선생님 발음이 꼬여가지고 되게 힘겹게 풀었어요. 자, 8번 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은 기후 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요 글자판에서 지우면 남는 글자가 나와요. 그 글자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요거 열섬이지, 열섬. 그러면 열섬을 지어볼게. 열섬. 자, 그다음 두 번째, 6, 7월 정체 정선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자, 요게 장마죠, 장마. 그럼 장마를 또 지워. 장마 찾아서 지우고. 그다음 세 번째,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 강약으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 요게 한 3일 엄청 춥고 4일 좀 살만하게 따뜻하고, 요걸 우리가 사만사온이라 그러죠. 요것도 지워볼게. 3, 한, 4, 온. 그럼 찾은 게 높바세람 이렇게 남았거든. 자, 요거 조합하면 딱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높새 바람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에는 높새바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자, 5번. 자, 늑봄에서 초여름 사이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에 부는 북동풍, 고온건조하게 불어 들어가는 북동풍을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나머지 오답 찾아볼게요. 자, 1번에, 자, 하루 중 밤의 최저기온이 25도씨 이상인 현상, 열대야죠. 자, 2번. 자, 지표면 가열에 의해 낮 동안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를 우리는 소나기라고 합니다. 자, 3번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바람, 이게 여름 계절풍이죠. 아니면 풍향으로 붙여도 돼요. 남동 및 남서 계절풍 이런 식으로. 자, 다음 4번에 복사냉각으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층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게 우리 7번에서 봤다 기온 역전 현상이죠. 역전 현상. 이렇게 해서 오답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자, 중간에 선생님이 발음이 꼬이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발음으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